그래서 우리가 이 충은 말이에요. 원칙적인 충은 원칙적으로 충은 뭐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주를 보고 구성이 좋을 때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것도 좌우충이죠. 그런데 좌우충인데 충은 충이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충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항상 붙어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떨어진 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경술일주인데 여기 좌우충, 이것도 충이에요. 충은 충이야. 그런데 이건 충은 충이지만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디까지나 요게 부부일주인데 요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충을 해야지. 내 아버지하고 내 할아버지하고 충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물론 영향이 있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고향을 등지고 우리 아버지가 올라와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서 나를 낳아서 나한테도 영향은 있지만 내 직결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충은 누구를? 나를 기준해서 봐라, 이런 얘기. 물론 충은 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나를 기준해서 보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지 떨어 있을 때도 충은 충이지만 그 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역학이 어려운 건데요. 제가 지장간의 얘기를 사실은 조금 얘기하다 말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고급에 가서 왜 그런지를 저절로 인식을 시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장간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 달의 기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11월, 축 12월, 그 다음에 1월, 이게 인월이에요. 그러면 이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운. 이 한 달의 기운 중에는 물론 인월이 이게 양목이에요. 양목이니까 간목의 기운이죠. 간목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 한 15일은 간목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인월이 되면 우리가 왜 여기가 입춘이 들어와? 입춘이 들어오니까 따뜻하게 봄의 기운이 들어와. 봄의 기운이니까 이때부터 입춘이 지나 지금 우리가 입춘 추위한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추워요. 그게. 근데 입춘이 지나서부터는 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입춘 내일 추위를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극적하게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해지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워. 또 새벽이 밝기 전에 동트기 전에 어두운 것처럼 아직 따뜻한 기운이 오기 전에 동토 아주 찬 열기가 한번 내려찌는 거야. 그래서 입춘 추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벌써 온도가 팍 올라갑니다. 낮의 기운이 벌써 달라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요 안에 병화가 들어서 그래. 태양의 기운. 이때부터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이 태양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건 대지에, 이 태양이 뜨는 건 대지 위에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는 얘기는 이미 대지 위에 뜨는 거니까 무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월이라는 한 달의 기운 중에는 간목이 보름 들어있지만은 병화와 무토가 합해서 15일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요거 한 열흘, 그 다음에 요거 한 5일 요렇게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달의 기운 중에서 본기, 요게 본기야. 본기인 간목의 기운이 들어있고 또 나머지 기운 여러 가지 섞어서 들어있잖아요. 그런 기운들을 따지는 것을 지장간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머리를 못 외워요. 제가 고급에 가서 저절로 외우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장간의 의미가 뭔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부터 뭘 공부하시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자오묘유 인신사회라는 진술충미 즉 도화, 영마, 화개사를 배웠죠. 그거는 글자가 두 개끼리만 충이죠. 이렇게 자오충 두 글자끼리만 충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 충도 겁나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충이 있어. 세 글자가 모여갖고 한 번에 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 살을 맞으면 겁나요. 이건 진짜 겁나는 살이에요. 이 살을 사명살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사명살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배웁시다. 이 사주에 사명살을 만나면 반드시 나쁜 일이 꼭 생깁니다.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는 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배우겠어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사명살이야. 세 가지 사명살. 근데 이 사명살의 의미를 설명하고요. 이 사명살에 대한 거를 제가 나중에 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고급에서 싹 연관이 돼야 돼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걸 짜집기해서 쫙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십신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급에 가서 이제 잘 이렇게 짜집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인신사의 형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충을 봤잖아요. 그 충은 아까 두 글자였어요. 자오충, 묘유충, 인신충, 사해충. 다 두 글자씩이만 만났잖아요. 근데 자, 세 글자가 만나서 충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명살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걸 봐요. 인신사 사명살이라고 그래. 이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인사신, 예? 사인신. 이 세 글자가 순수에 상관없어. 어떻게 들어가 있든 다 똑같은 거예요. 꼭 인신사, 제가 인신사 사명살이라니까 인신사 순수에 상관없어. 사신이든 인사신이든 신인사든 아시겠어요? 순수에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신사인 이것도 사명살이야. 인신 똑같은 거야. 다 순수에 상관없어. 뒤바뀌 세 글자가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사명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가 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사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인사가 있는데 여기 신이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것도 인신사 사명살이에요. 사명살은 형살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건데 붙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있어도 자 이것도 다 사명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충은 쌍충이 더 무서운 거고 다 그렇듯이 세 가지 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가 아까 자 나중에 여기 사주를 하나 우리 책에 92페이지에 있는 책을 하나 봐요. 자 을사 불러봐요. 갑신 그 다음에 병인이에요. 병인 그러니까 인신사 사명살이에요. 그리고 또 계사 더 나빠 이거는요. 또 이것까지 또 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인신사 이렇게도 사명살이 되고 또 이렇게도 인신사 사명살이 되는 거죠. 사명살인데 자 이게 왜 사명살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걸 봐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까 역마가
인신사회였죠. 예? 인신충, 사회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주가 네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네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글자가 있는데, 인신사회 네 개를 다 갖고 있다면 다 역마가 들어있는 거죠. 네 개를 다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네 개를 다 갖고 있으면 이게 엄청난 역마입니다. 인신사회인데, 이때 요 해 하나만 빠지고 이렇게만 만났다는 게 삼형살이죠. 해만 빠졌을 때. 그죠? 해만 하나 빠졌을 때.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해를 못해도 나중에, 제가 나중에 고급에서 연결을 시킬 때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왜냐면, 이거 봐요. 우리가 아까 인하고 신이 충이었죠. 네? 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인의 지장간을 보면은 여기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는데, 요 신의 지장간에는 경금이 있고 여기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어서 그래요. 요 간목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의미만, 지장간의 의미를 보면. 그럼 요 안에 보면, 요렇게 안에 보면 요게 갑경축이 돼 있죠. 갑경축. 요 안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왜 인신충이 되냐면은 인중에는 간목, 병화, 무토가 들어있어요. 그 한 달 동안의 기운이. 이 신월, 이게 신월이 7월이죠. 7월 아니에요. 신월의 기운은 경궁과 임수가 무토가 들어있는데요. 예?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죽었다 깨라도 외워지지가 않을 뿐더러 의미만 아세요. 나중에 고급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이 안이 갑경충이 돼 있고 또 여길 봐요. 여기 또 병임충이 돼 있죠. 무토는 이건 토니까 충이 없는 건데 이 안을 뜯어보면 쌍충이 돼 있죠. 갑경충, 병임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신충이 무서운 거예요. 충이 된 거야. 아직 지장간의 의미를 제가 아까 개념만 얘기했잖아요. 외우지 말라고. 나중에 그걸. 그러니까 왜 그 안을 보면은 이 안에 그런 의미. 그런데 여기다 사를 하나 집어넣어봐요. 여기 사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잘 봐요. 사의 지장간에는 병화가 있고 여기 경금이 들어있습니다. 무토가 들어있는데 병화가 봉기인데 경금과 무토가 들어있어. 그러면 요 중간에 사를 딱 집어넣어봐. 잘 봐요. 사를 집어넣으면 요거 봐요. 아까 충은 만날 때마다 쌍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요거 봐. 요거 사를 집어넣으면 여기 병화와 경금과 무토가 있는데 요 사 안에는 요렇게 하니까 요것도 각경충이죠. 각경충이 되잖아. 가운데를 집어넣으니까 요렇게 만나니까 충이죠. 또 요로 옆을 보니까 또 요렇게 병임충이 되죠. 요게 중간에 들어가고 충지를 더 잘해주죠. 요로 붙어가고 충이 되고 요로 붙어가고 충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가 들어오면 인신충에다 사가 하나 더 들어오면 요렇게 해도 충이 되고 충의 역할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아주 나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인신사 삼형살이라고 그래. 아직 지장간을 외우질 않았기 때문에 의미만 알아두세요. 왜 삼형살을 겁내는가? 그냥 단순히 요거만 두 개만 있을 때는 요렇게 충이야. 갑경충, 병이충이야. 근데 사가 들어와 버리면 요게 중간에서 양쪽 다 고자질을 해가면서 양쪽 다 충을 일으켜 더. 중간에서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충을 더 복잡하게 많이 충을 시켜버려. 그래서 이거를 삼형살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런 삼형살의 역할은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나빠요. 어떻게 나쁘냐. 어떻게 나쁘냐면 이걸 봐요. 자, 이거 봐요. 여기 봐요. 요게 이거 봐요. 요게 이런 사실을 보면 요게 목생화. 잘 봐요. 목생화니까 요게 인성이죠. 어머니야. 요거는 화극금이니까 요거는 재죠. 재. 에?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인성과 재가 동시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이 아까 역마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집도나 떠돌이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부모 자리니까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또 이게 그러니까 조상하고도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긴 자식인데 자식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난 뭐야? 외톨이가 되는 거죠.
부모 자식 떨어지고 혼자 떠돌이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그런 데다가 인성이고 재고 다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뭐예요? 어?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 잘못하면 뭐냐면은 여기가 자식 자리인데, 어? 잘못하면 자식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부모하고 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형살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히 인신충만 되면은 뭐 두 가지인데 거기다 하나가 더 붙어서 곱절로 그냥 붙어서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형살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의 고통을 받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의 고통을 받는데 어떤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사주 구성을 보고 십신이론을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인성이 깨졌냐, 재가 깨졌냐, 관이 깨졌냐, 식신이 깨졌냐, 또 어느 자리에 깨졌냐, 아시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제 나중에 다시 다 이거 지장간을 하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주가 지금 이렇게 인신사 삼형살이야. 삼형살인데 이렇게 삼형살이 돼 있는데 이걸 봐요. 우리가 대운에서 이 사람이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정의 대운이 왔다고 봐. 가정을 해봅시다. 에? 만약에 그러니까 정의 대운이 왔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고 치면은 을사가 을사년이니까 음년이니까 어떻게 돼? 대운이 어떻게 돼요? 가, 물, 병, 정.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5, 15, 25. 25에서 35까지 정의 대운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대운을 뽑아봤더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여자 사주라면은 이게 음년이니까 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을병정, 그 다음에 밑에가 신유술해 5대운이라면 25에서 34살까지가 정의대운에 만나잖아요.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 사주가 삼형살이 있는데 정의대운이 들어오면은 최악이야, 최악. 아주 나쁜 거예요. 즉 인신사회가 사형살이야. 근데 한 가지가 안 들어왔는데 한 가지가 마저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대운에 이 사람은 이 대운에 아주 조심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또 뭐냐? 여기서 이 사람이 반신불구가 될 수도 있어. 아주 나쁜 대운에. 그러니까 본인이 안 죽으면 결혼했다면 부인이라도 죽든가 자식이라도 죽든가, 예? 누구라도 반드시 고통을 한번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제가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주에 삼형살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들어온다면 대운에서 아주 나빠. 근데 거꾸로 사주에 몽땅 다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주 사형살이 다 들어버려 있어. 사주에 인신사회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주는 최고로 좋을 수도 최고로 나쁠 수도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우리가 구성이 좋으면 왕이 된다고 그래. 제왕격 사주라고 그래. 왕이.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런 인신사회 사형살을 갖고 있는 사주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사형살이라는 게 아까 네 개를 몽땅 다 가져버리면은 역마죠. 역마잖아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거죠. 예? 네 개를 다 갖고 천하를 휘두르는 꼴이 되는 거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네 개를 몽땅 다 가져버리면은 천하를 휘둘리는 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주풀이 할 때 설명을 하겠는데요. 몽땅
사형살을 다 가지고 있는 사주는 이게 잘하면 왕이 되고 잘못하면 일찍 죽어버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면 왕이 되지만 잘못하면 일찍 죽어버립니다. 이게 10대 20대 때 그냥 꽃 피기 전에 죽어버려요.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명살만 있는 사주가 나쁜데 여기다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온 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운을 겁내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4개가 다 들었다면, 자, 일례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거기 94페이지에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하나 보세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고급 실전에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명살이 들어있는 데서 나머지 하나가 들어오면 나쁜데 몽땅 다 있는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이렇게 돼요. 정사생이에요. 정사, 신해 이렇게 사회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신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기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인이에요. 이렇게 인신충, 인신사회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경신일주가 이게 강한 일주예요. 강한 일주. 그래서 이 사방팔방을 뛰어돌아다녔어요. 만주로 어디로 사방팔방을 떠다니고 말 타고 돌아다니고 총질해서 나라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제왕격 사주인데 이 사주는 제가 나중에 실전에 가서 구체적으로 풀 거예요. 풀 거지만은 사주가 몽땅 다 이렇게 들어있는 사주는 사주 구성이 좋으면은 제왕격 사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명살만 있는 사주는 이건 아주 나빠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 대운에서 정해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10년 동안은 이 사람은 인신사의 사형살을 살게 돼요. 이 동안에 이 사람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처자가 죽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운을 눈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들어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몽땅 다 들어있는 사형살 사주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인생은 기구합니다. 잘 봐요. 이게 근근목으로 여길 칩니다. 근근목으로. 그럼 여기 어디예요? 자식 자리죠. 그러니까 나하고 자식하고 연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하고 자식하고 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다 인신사, 이거 사회충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인사,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에 이것도 역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나하고 내 조상하고 연이 없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뭐예요?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키니까 애 하나 낳고 그냥 살기 싫다고 군인 된다고 만주로 가버렸잖아요. 선생하다가 고향을 등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하고도 연이 없고 고향하고도 연이 없고 자기의 처자하고도 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2번, 3번 장가 들은 사람이죠. 유경수 여사가 2번째 부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3번째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다 장가를 2번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하고도 연이 없고 자기 살아생전에 자식 하나 제대로 배필 하나 짝 지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왕이 될지언정 사주는 기구한 사주예요. 사주가 기구한 사주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처자와 연은 없는 사주입니다. 왕은 될지언정.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왕이 된 거지 이게 한쪽으로 뒤바뀌기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왜냐하면 이 일주가 이게 아주 강한 일주인데요. 자, 이거 봐. 인신충이라도 같은 인신충이라도요. 이 의미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근근목으로 내가 이기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게 아니야. 근근목으로 내가 이기는 건데 이거는 근근목으로 내가 당하는 거죠. 이거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은 충이라도 충의 의미가 달라요. 이거 해석은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으로 실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용신하고 난 뒤에 고급의 실전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거니까 우선 원리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해가 어려운 표시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의미만 알아두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장간의 의미가 의해서 쌍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쌍충이 막 여러 가지로 겹쳐서 충이 돼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신사 삼형충. 그 다음에 축술미, 두 번째 축술미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자, 아까 우리가 진술축미, 진술중 축미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요 진은 빼놓고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삼형사, 축술미 삼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일례를 들어봅시다. 그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해보시자고요. 92페이지를 보시면요. 9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병술, 을미, 계축, 김이에요. 그러면 이거 봐요. 축술미. 요렇게 삼형살이죠. 축술미. 예? 요렇게도 축술미, 요것도 삼형살이에요. 다 삼형살이 되는 겁니다. 겹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우선 뭐 요것만 따진다고 그래도, 이렇게 요것만 따진다 그래도 이렇게 축술미 삼형살이에요. 그럼 아까 요게 화계라고 그랬죠. 화계살. 예? 화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체능적인 기질이나 학문적 기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만, 축미축만 있어도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뭐예요? 세 개가 겹쳐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냐면 여기 내 처자리고 여기 부모 자리고 조상 자리죠. 이게 충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나하고 내 처하고 내 부모하고 고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토국수야. 관이에요. 이렇게 관이 충이 돼 있다. 그러면 남자라면은 직업이 불안한 거예요. 여자라면 관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과의 사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육친에 따라서 해석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런데 이걸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운에 가서 갑진 대운이 일년을 위해서 왔다고 봐. 이런 사주에서 어떤 해에 대운이 갑진 대운이 왔다고 봐. 갑진에. 그럼 이 진년이 오는 순간에 이 사람 뭐야? 진술축미 사형살이 되죠. 이렇게 되면 더 나쁜 거예요. 아까 인신사처럼. 차라리 네 개가 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차라리 네 개가 사주에 몽땅 다 들어있는, 진술축미가 다 들어있는 사주가 김영삼 대통령 사주예요. 김영삼 대통령 밑에가 지지가 진술축미로 깔려 있어. 그러니까 몽땅 다 들어있으면 오히려 아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건 영웅사주예요. 구성이 좋으면은. 그런데 요 세 개만 들어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오면은 요 대운이 죽을운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꼭 죽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쁜 운이 돼요. 그냥 세 개만 있어도 나쁜데 이게 나머지가 하나 더 들어오면 차라리 네 개가 다 들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세 개만 들어있게 어설프게 세 개만 들어서 충인데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아주 나빠져요. 힘들어집니다. 아까 인신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기서 봐요. 이걸 해석을 할 때, 충국을 해석을 할 때 어느 자리에 충이냐. 예? 그 다음에 십신의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신사 삼형살, 축술미 삼형살. 그 다음에 자묘유 삼형살. 자묘유. 우리가 아까 자오묘유가 사형살이죠. 자오충 묘유충 아니에요. 예? 이게 사형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요 5만 빼고 자묘유충.
그러니까 이렇게 묘유축에다가 자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야. 그럼 이 자라는 게 뭐예요? 남자고 여자고 생식기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바람이 나면은 엄청난 고통을 따르는 형이야. 그래서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도화충 아니에요. 예? 도화충이죠. 그래서 주색잡기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살이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제가 실전 예를 들지만은 여자 사주가 이런 형살이 들면은 가정을 지탱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식하려고 해도 유혹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정숙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질 않는 거야, 주변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형살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도화살이니까 도화로 인해 여러 가지 그 폐가 망신할 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도화로 인해서. 이게 좌오묘가 도화살이니까. 그래서 자, 기묘, 계유, 병자, 무자예요. 그리고 요거 요렇게 자묘유 삼형살이야. 근데 여기 자가 있는 건 더 나쁜 거야. 이것까지 겹쳐서 그냥 삼형살이 된 거거든. 그죠? 자가 겹쳐서. 이런 사람들은 이 도화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많아요. 좌오묘유가 도화살. 근데 어떤 애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 가서 만약에 이모년을 만났어. 이모년을 만났든가 또는 대운에 가서 이모 대운을 만나면 요게 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좌오묘유 사형살이 되잖아요. 이건 최악이야, 최악. 이 사람은 진짜 폐가 망신할 살이야. 그러니까 이 대운이나 이모년이나 이모 대운이 만나면 이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돼. 이 네 개가 다 차라리 네 개가 다 들어있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사주의 몽땅 자유모유 네 개가 다 들어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삼형살이 들어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운에 가서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고통을 받아. 어떻게 받을 거냐? 주색잡기로 인해서 일단 망할 소지를 가져. 그리고 이제 십신이론을 대입해봐. 자, 수국화, 관이야. 화극금, 재야. 목생화, 인성이야. 돈과 부모와 자식과 내 직장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하고 한 달씩 두 달씩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날려버리고 집에 안 들어오면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러죠. 살겠어요. 자식 떨어지죠. 부모가 그걸 자식으로 인정하겠어요.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곧 되겠어요? 사업해도 사업 망하는 거고 직장도 떨어져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살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우리가 삼형살을 겁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중에서 뭐 인신사든 축술미 다 무서워요. 다 무서운 살이야. 자묘유 다 무서운 살이야. 그런데 이제 특히 남자고 여자고 남녀 문제나 주색잡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게 이거예요. 자묘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살을 겁내는 겁니다. 그때 자 이때 이 형살, 삼형살의 해석은 우선 첫째로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신의 원리에 따라 해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자, 응? 예를 들어서 의인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사주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 이거 경신 이거 비견이에요. 이건 나예요. 그러니까 나인데 나가 금금목 재죠. 재 아니에요. 십신적으로 재갑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극금 이거 관이에요. 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자리가 누구냐면 요 자리가 부모 자리예요. 요 자리는 자식 자리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이런 게 다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궁에 있다는 게 이런 뜻이야.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어느 궁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궁이라는 뜻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어느 궁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해, 처의 관계 관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다 나까지니까 이게 처니까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처를 또 극해요. 처가 나로 인해서 처가 고통을 받아요. 이게 이거 봐요. 화극금 아니야. 화극금으로 나를 치는 거거든요. 여기가 배우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부인이 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뭐예요? 부인이 죽었잖아. 그것도 비명행사였죠.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비명행사 아니에요. 유경수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뭐냐면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신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신의 의미를 몰라갖고는 사주풀이가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고 비견, 겁재, 식신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에 대한 게 눈에 싹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편관이라는 게 뭐다? 정관은 여자한테는 남편이고 남자한테는 직업이고 법칙인 거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오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원리만 이래서 자 봐요. 보세요. 아까 인신사 삼형사를 했는데 축술미 삼형사를 봐요. 이게 왜 겁나냐면은 우리가 이게 축미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축하고 미 만나면 충안이에요. 근데 요 안에 의미를 뜯어보면은 요 안에 보면은 이 축은 여기 기토가 있고요.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금이 들어있어요. 이제 나중에 지장간을 자세히 풀어보면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미만 알아두세요. 미는 기토가 들어있고 정화가 들어있고요. 정화가 들어있고 을목이 들어있어요. 그럼 요 안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정계충, 을신충이죠. 이 안이 쌍충이 돼 있어요. 요렇게 정계충이고 요렇게 을신충. 이해가 됐어요? 의미만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미충을 겁내는 거예요. 이 안을 뜯어보면 그렇게 두 개가 충이 겹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술이 들어와 봐요. 중간에. 그러면 술은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는 무토가 있지만은 여기는 신금과 정화가 들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럼 요 안에 요 술을 딱 집어넣으면 신금과 정화가 있는데 요 신금은 요렇게 해서 을신충이 되죠. 요로 붙으면 요로충이 되잖아요. 아까 인신사처럼 요 안에 정화가 들어있는데 정화는 요렇게 보면 요로도 충이 되죠. 중간에서 양쪽 다 충을 더 시켜버리잖아요.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이걸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요걸 정계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이거는 쌍으로 겹쳐서 더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은 겹치기 충이 더 겁나는 거예요.
충은 다 충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충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봐요. 이렇게 정계충인데 여기 정화가 또 있어. 그럼 요 두 개가 묶어갖고 요 둘이 쌍쌍이로 붙어갖고 충이 되는 거야. 더 나쁜 거야. 여기 신금이 있어. 여기 또 신금이 있어. 요건 또 요로 붙어갖고 요로 충이 돼버려. 그런 작용을 해요. 요 안에. 그래서 요렇게 두 개만 있으면 충인데 여기 하나가 중간에 더 들어오면 아주 나빠. 그래서 이게 삼형살이 되는 거야. 축술미 삼형살이라고 그래. 그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축술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축술미가 있는데 어떤 해에 가서 진년이 온다. 또는 대운이. 예를 들어서 진년은 12년 중에 한 번은 꼭 오죠. 그때 이 사람은 뭐야? 진술충 및 사형살을 맞아. 그러면 그때가 아주 나쁜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형살도 겁내는데 이런 거 하나가 더 들어와서 삼형살이 됐을 때를 더 힘들어하는 거다 이렇게. 요거를 삼형살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가 요게 11월이에요. 마주보고 자오충이죠. 예? 그 다음에 2월하고 8월하고 이게 자오 묘유충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3, 1월 이렇게 인신충이에요. 그럼 봐요.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거 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예요. 이때 우리가 칠살이 이렇게 해서 자오충, 7번째 자오충, 그 다음에 축인, 인신충이었어요. 인신충. 그 다음에 묘유충이었어요. 7번째를 만나면 충이었어요. 근데 이걸 봐요. 지금 자축, 인, 여기를 봐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이에요.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 아까 칠살을 얘기했어. 칠살이 자오충, 인신충, 그리고 칠충이죠. 칠충. 왜냐하면 자오충 하나, 인신충 둘, 충미충 셋, 그 다음에 묘유충 넷, 진술충 다섯, 사해충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7개 칠살이라고 그러는데 충이 몇 개가 되나 보자요. 자, 자오충 하나, 충미충 둘, 인신충 셋, 묘유충 넷, 진술충 다섯, 그 다음에 사오충 6개. 6충이라고 그래요. 6충. 충이 6가지가 있었죠. 네? 충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합도 6합이 있어요. 잘 봐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다시 한번. 충은 7번째가 만나면 충인데 7살인데 이 7살은 6개가 있어요. 6충이라고 그래요. 그럼 합도 6개가 있어요. 잘 봐요. 우리가 배웠어. 자축은 합해서 자축합터라고 그랬죠.
자하고 축은 만나면 토의 성질을 가져. 자축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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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데 여기를 봐요. 자하고 축하고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만나면 이게 이 자가 없어지고 토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합의 의미는 요 둘이 합해서 토의 성질을 갖는 거지 자라는 성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합이 돼서 성질이 토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축합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어요. 인해한목이죠. 인하고 해하고 만나면 인해한목이죠. 아, 우리가 물이 목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합이 목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이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해가 목의 성질을 갖는 거지 그 오행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해한목. 그 다음에 묘술합화라고 그랬죠. 묘술합, 화의 성질을 갖는다. 즉 싹이 땅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화. 그렇다고 해서 묘가 없어지고 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질이 그렇게 화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유합금. 땅 속의 씨앗은 이 땅 속에 씨앗을 뿌리면 결국에 이 결실을 맺을 거죠. 예? 진유합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신합수. 사신합수예요. 이 한여름에 꽃을 펴가지고 결실을 맺으려면 뭐에?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사신합수라고 그래요. 사신합수. 그 다음에 오미합화. 한여름에 태양의 결실 맺으면 화의 기운이 남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걸 보세요. 아까 역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각선으로 충이 돼 있죠. 근데 합은 요걸 봐. 요렇게 합. 예? 이렇게 둘이 쌍쌍이 마주보고는 합이에요. 저렇게 멀리 대각선으로 충이고. 아시겠어요? 요거를 육합이라고 그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축합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토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인해한목, 묘술합화, 화의 성질. 그 다음에 진유합금. 땅 속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사신합수. 그 다음에 오미합화. 한여름에 태양의 열실을 맺어서 태양의 열기를 갖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이 축은 육축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육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지의 육충과 육합이에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지의 육충과 육합이에요. 이거 6가지 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합의 의미를 해석을 제가 이제 고급에 가서 이제 나중에 그 실전풀이에서 하는 거고요. 의미를.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삼형살 보듯이 3개가 모여서 하는 삼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3개가 모여서 합의 성질을 갖는 게 있어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어렵고 중요합니다. 삼합.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 시간부터는 거기에 삼합의 작용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요거를 다음 시간부터 하겠어요. 오늘 배운 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의미를, 특히 십신의 의미를. 해석을 미리 앞서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의미를.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나중에 모여서 완벽하게 이렇게 구성을 시킬 테니까 의미를 잘 깨닫고 계시고, 반드시 집에 와서 복습을 하실 게 뭐냐면은 십신, 육신의 의미를 정확히 머릿속에 외우시고 이해하시고 그걸 한눈에 이게 뭐다라는 걸, 십신의 의미가 뭐다라는 거를 익혀갖고 오십시오. 예?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